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왕의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냐,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세 이야기인데요. 이 관세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반등했다 해서 관세가 이제는 시장에 모두 다 반영됐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가 굉장히 큰, 아직까지는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거래일날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처음에 상승을 했었죠.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뉴스가 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걸,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 급등하게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백악관에서 그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발표한 순간 다시 한번 급락했죠. 이로써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시장은 관세에서 아직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장중에 2.28%대까지 상승에 성공했죠. 하지만 현재 보시면 코스피 어떻죠? 상승폭을 2%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아직까지 취약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가장 큰 이유가 시총 상위주가 어떤 종목이죠? 바로 수출주입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수출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 약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다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매도를 전면 5년 만에 전면 개방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상환 기간 자체가 제한되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국내는 좀 더 자유롭게 공매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로 인해서 그리고 리더십 탄핵 후, 확정 후, 대선까지 공백. 자, 대선 기간까지 좀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더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현재 미국 증시 자체도 그러나 미국 증시 자체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흐름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반등 포인트는 불과 이후에 이제 협상에 관세 부과 이후에 이제 한두 나라씩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겁니다. 각 나라의 대표가. 그러면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협상을 잘하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협상을 제대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겠죠. 저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갔건 간에 협상에 성공했다라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진짜 북정. 자, 최근에 관세 카드로 인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제조업을 부활시키자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이면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줬을 때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완화가 될 가능성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구간은 관세가 충분히 부과가 되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기준을 앞두고 이제 하락하는 흐름인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전거래일이죠. 오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PBR, 이 코스피 PBR이 0.79배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0.79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과거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해왔는데, 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만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때 한참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에 대한 우려가 몇 배였냐면 PER 지수가 0.83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도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또 있습니다. 2019년도. 이건 굉장히 현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죠. 미국과 무역전쟁. 자, 2017년도, 18년도, 19년까지 이어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았죠. 이때가 PBR이 0.8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눌렸었죠. 이때가 0.81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0.79배는 정말 압도적인 하락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하락폭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금 관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진짜로 우려하는 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 관세가 진행이 되면 물가가 당연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 AI 버블, 특히 AI 시가총액 상위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빅테크 M7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다 AI를 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AI가 굉장히 과열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M7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었죠. 그러면서 시장 끝없이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일각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뒀던 게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는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 AI 버블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조정을 받아줬어야 했다. 조정이 나왔어야 했는데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장 한차례 눌리긴 했었어야 됩니다. 그 트리거를 관세로 시작했을 뿐이지 시장 자체는 조정을 받아줬어야 되는 시장이 맞아요. 하지만 이 조정 자체가 단기간에 과한 낙폭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많이 눌리고 있죠. 그러면 이 눌림 폭 속에서 지금 단기간에 지금이 바닥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방폭 열려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등했을 때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인가 하면서 공략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전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목을 싸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세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그전에는 앞서서 우리 시장 이 관세가 부각되기 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상승 모멘텀, 상승 재료만 확실하다 했을 때에는 주가 자체 차트를 보고 타이밍만 적합하게만 들어갔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운 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지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종목들,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관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냐? 하락을 해서 관세로 크게 휘둘릴 수 있는 종목들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당장은. 그렇다고 이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아예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출 관련주죠.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버리고 가야 되냐? 아니겠죠. 이런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하되 비중 자체는 좀 더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축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2650선까지 가고 나서의 큰 폭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 근데 근본적인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다시 한번 상승폭을 축소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확정됐죠. 대선 확정됐습니다. 6월 3일인가요? 6월 3일날 대선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선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하되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비중 조절과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도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서 제가 저희 VIP 분들은 한번 공략을 할 거예요. 물론 저희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좀 더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들이 대선에서 정책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선은 각 후보의 관련주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책주로 넘어왔습니다. 정책주가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그래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혜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서도 조금이라도 엮여줄 수도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종목은 상장 폐지는 피할 수 있겠다. 혹은 상장 폐지나 유상증자, 그러니까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종목. 최악의 종목,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테마주 중에서도 정말 소위 말해 잡주라고 하죠. 그런 잡주들은 걷어내고, 그래도 이 안에서 정상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중 자체를 제한적으로 두셔야 돼요. 전체 비중 중 10% 미만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대응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이 굉장히 길었죠. 자, 설명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국내 증시 보시면 2024년도 1월 2일이죠. 1월 2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락 추세선 그거 보면 이때 지지를 받았고 이때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종가상 올려줬죠. 그리고 작년 2024년도 11월 달에도 잠깐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24년도 말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 하락폭도 현재 지지라인대 위에서는 안착해 있는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타이밍은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종목들, 과거에는 실적 혹은 뭐 상승 모멘텀, 상승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죠?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영향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 종목 우리 이제 무료 교육방에 오셨던 분들도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우리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그 마켓나우 3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는 마켓나우 3부가 결방이라서 어제는 인사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했어요. 지금 이데일리 TV 저희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 보시면 현재 실시간 생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시면 제가 앞서서 1시 35분에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서 인사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1313 챌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장기 포트 수익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있죠. 총 5종목으로 300% 조금 안 되는 30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요. 정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하나시스템도 아니고요. 자, 하나시스템, 자, BHI도 아니고요. 현대미포,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입니다. 이 현대미포, 현재 현대미포죠.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13%까지 수익권대에서 지금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자,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현대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미포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을 가파르게 쫓아오는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바로 미군 해군입니다. 해군 전력이 계속해서 코비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미군의 군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서 교체 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군 전력 자체를 더 늘려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보강하는 과정에서 매년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알래스카죠.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LNG까지 수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막았던 걸 수출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이 필요하고요. 이게 HD현대 미포는 거기에다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업종들, 조선 업종들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LNG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 진행까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카드로 각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요청한 게 바로 조선업의 협력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를 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전달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LNG를 좀 더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가스관 사업이 성공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적은 가격으로 수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별로 한두 나라씩 트럼프와 협상을 진행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LNG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HD현대 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LNG 가스관 사업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래스카 북부에서
그 해안가 남부까지 가스관을 1300km를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북부에서 해안가 남부까지 가스를 이제 보냅니다. 그럼 보내고 나서 그 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우리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출을 할 때 운반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H던대 미포는 여기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까지, 그리고 LNG 건조, 그 LNG 벙커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이제 앱솔론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벙커인전 2척을 수주를 취소를 했죠. 그러면 그걸 받아올 수 있는 나라는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조선업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H던대 미포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냐? 현재에도 기존에 저희 무료방에서 H던대 미포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31일 생방송 공략자 H던대 미포 지시 2%에 13%까지 1차 목표가 절반 매도했고요. 남은 비중은 이제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권대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실 분들은 좀 더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격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장이 눌려도 크게 눌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 자체로는 앞으로 이 전 고점 돌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돌파를 했을 때 단계적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빠른 대응이라 함은 아니면 바로 손절하고 다른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권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되냐면, 자, 가격 정해드리면 11만원입니다. 이 11만원대가 과거에 2025년도 4월 3일날 저가죠. 그리고 2025년도 4월 7일에 종가입니다. 이 구간이 11만원대예요. 그래서 11만원대까지는 한 차례 늘려줄 수가 있고, 눌렸을 때 단기간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함께 먼저 공략하셨던 VIP 분들과, 그리고 지금 무료방에서 혹은 앞서서 그 방송을 보시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떼실 텐데, 이 상승한 흐름들 그대로 함께 해 나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만원대 자리 오면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게 좀 어렵다, 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혼자서 공략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자, 이데일리 온 검색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데일리 온 눌러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용철 파트너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 눌러보시면, 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만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혼자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데일리 현상표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이요. 1313 챌린지 10주차로 진행을 했고요. 자, 10주차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자, 10주에 결산이 됐습니다. 10주 결산이 됐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이런 수익권대 만들어내면서 50.05%.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한 주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10주 연속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VIP 분들에게는 HD현대 미포 말고 다른 종목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과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지금 당장
HD현대 미포는 지금 당장 공략하면 안 되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런 종목들 제가 함께하는 VIP 방에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주차 50.05%.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하기 좀 힘든 분들, 그래서 이벤트 있을 때 혜택들 받아가시고요. 3+2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라서 5개월에 198만원이죠.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자, 참고해 보셔서 좀 도움 받아가실 분들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자, 이런 그 이벤트 혜택 받아보실 분들은 11666에 2200번입니다. 1666에 댓글에도 나와있죠. 1666에 2200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관계자분들께서, 이데일리 관계자분들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데일리 고객센터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시장의 방향성 또 잡아나가는 전략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